네, 자 시장의 이슈 분석을 해보고 또 중장기 포트 전략도 함께 짜보는 시간입니다. LNS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상 이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뭐 아직 트럼프 쪽의 이슈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거의 뭐 분위기는 이제 바이든으로 가는 쪽인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이든 관련주들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런 관련주보다 다른 부분에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저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그건 별개로 두고요.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관련주 찾기 쪽에 많이 좀 집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너무 잘해주신 분들이 말씀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굳이 또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좀 다른 좋은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황과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먼저 제가 준비한 이미지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 바이든의 홈페이지를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인수위 싶어서. 홈페이지인가요? 처음에 이제 대통령 후보 할 때 이제 그 후보 홈페이지입니다. 시절에. 네, 네. 홈페이지인데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 쭉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발췌한 내용이 이 부분, 이제 까만 이 부분인데 보시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40만 불 이하로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이 늘어날 것 같지 않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퍼레이트 텍스 레이시 이제 28%로 증가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이게 포인트인데 raising the top individual income ratio 39.6%까지 증가한다. 사실 제가 이제 포인트를 잡아보고 싶은 부분은 네. 이 부분입니다. 일단 보통 법인세로 불리는 코퍼레이트 텍스 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28%로 인상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쪽보다는 이제 소득세 쪽 이제 39.6% 증가한 이 소득세 쪽을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오늘 잡아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부분이고 네. 캐피털 게인스 텍스라고 불리는 자본 이득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법인세 인상뿐만 아니라 소득세 인상까지도 또 공약 중에 있었던 거군요. 이 중에서 자본이득세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자본이득세라고 한다면 예전에 이제 세계 2위 부자 빌 게이츠도 좀 이 부분은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생성됐었던 그런 이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모르시는 게 없네요. 네. 네, 정확합니다. 예. 캐피털 게인스 텍스라는 거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자본 이득세는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을 이제 매각한 그 시기에 한번 내는 세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미국의 주주들은요 배당에 대한 세금 그리고 자본 이득세 두 가지를 보통 내게 됩니다. 배당에 대한 세금은 사실 즉시 내야 되죠. 배당 이제 받자마자 내야 되는 부분인데 자본 이득세는 주식 매도로 자본 이득이 실현되는 시점까지 연기를 시킬 수 있어서 주주들은 자본 이득세를 낼 시점을 사실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오래 지연시킬수록 자본 이득세 납세 의무의 현재 가치는 당연히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고요. 어쨌든 조 바이든은 이 자본 이득세를 현재는 20%에서 39.6%로 거의 2배 가까이 인상할 계획이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2011년도에 연말쯤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미국에서 당시 자본 이득세 논란이 미 증권업계에 굉장히 좀 긴장감을 주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네. 아마 12년도 11월경 그때쯤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13년부터 자본이득세가 이제 15%에서 25%로 한 10%포인트 올라간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자금을 일제히 뺐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 증시가 단기간 내에 한 7% 정도 이제 급락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왠지 최근 우리 시장의 상황과 좀 흡사했던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오늘 연결해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이 자본 이득세가 이제 거의 그때 당시에는 15%에서 25%로 이제 10%포인트가 올라가는데 이번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의 매도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미리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돈 다 어디론가 가야겠죠. 그죠? 미국에서 빠져나온 외국인 자금들이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에 대비해서 강세의 흐름을 보이는 모습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그쵸?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한동안 제가 한 2, 3개월 전에도 달러 지금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더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오늘도 같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달러 매입하지 마십시오. 좀 더 밀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강세로 하기 때문에 원래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미국의 저런 세금 같은 경우가 2배 정도 증가하게 되면은 매력도가 네. 더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되면은 환차익과 주식 차익을 같이 이제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충분히 매력도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죠.
본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캐피털이라는 해외 사이트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전 세계 이제 펀더멘탈 밸류에이션에 대한 순위를 쫙 나타냈고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1위부터 12위까지 저평가 국가 순위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 맨 위에 탑에 이제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가 펀더멘탈 따져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국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버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가장 최근 버전이고 2020년도 10월 30일 버전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가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참고로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활동했었던 그 투자은행에서도 같은 의견을 확인을 한 부분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참고로 반대로 고평가 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맨 아래가 제일 고평가인데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40위권. 맨 아래가 제일 고평가군요.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저평가 순위인데 맨 아래쪽이 고평가고요. 네. 빨간 쪽은 보시면 이제 오스트리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덴마크, 뭐 미국까지 쭉 있는데 이 얘기는 앞에서 연결드렸던 대로 마찬가지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고평가된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네. 세금까지 올라가서 외국인들이 이탈될 수 있고 게다가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본 자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단지 저만의 의견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의견은 아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고평가 국가 미국에서 자본이득세 올리면 외국인들 자금 이탈 곧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환율이나 펀더멘탈 측면에서 미국의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뭐 법인세 인상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세도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투자보다는 또 우리 시장이 오히려 좀 훨씬 더 매력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해외 주식 하우스티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좀 나와야 됩니까? 네. 미국 쪽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제 다양한 스타일이 예. 있으세요. 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신 분들도 있고 미국은 네. 잘 아시겠지만 세팅만 잘하면 거의 매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투자가 가능하기 네. 때문에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조금 걷어들이시고 동학개미로 다시 돌아오실 시기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감히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학개미에서 다시 동학개미로 좀 돌아오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동학개미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의 또 종목들 수익률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기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 수익률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네. 일단 종목 오늘 사실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보려고 준비했는데 뭐 시간이 네. 되는 정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ICD고요. ICD는 사실 제가 저희 정말 길게 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임시주총에서 헬스케어 사업을 추가하겠다. 그리고 신탁계약 해지 결정이 나왔고요. 올해 괄목한 수준의 어떤 실적이 예상됩니다. 뭐 보유기간이 상당히 좀 늘어지고 있지만 네. 올해 4분기 실적까지 보신다 생각을 하고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대로 3분기, 4분기 실적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나올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네. 올해 3월 달부터 나와서 인버스 하지 마시고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요. 오늘도 보시면은 올해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높은 치가 만들어졌고 당연히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수익은 오늘 아마 3월 이달에 매수하신 분은 최고치를 찍고 계실 겁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내년에 저는 이제 더 큰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3천까지 보고 계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3천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 이상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에 이제 이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좀 더 이어가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잘 아시는 대로 이번 3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4분기도 잘 나왔고 우리나라 탑 기업인데 삼성전자 제가 좀 다른 포인트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지금 사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매수를 대놓고 해줘야지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숏이 안 되기 때문에 강하게 매수를 못합니다. 전략을 쓰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내년 3월 되면 이제 숏을 다시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 12월 쿼더풀 위칭데이 이후엔 새로 포지션을 짤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이제 조금씩 매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내년을 생각하시고 포지셔닝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봤을 때 어디 사겠습니까? 삼성전자 매수 일단 그렇죠. 해놓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긍정적인 소식이 될 것 같고요. 내년을 좀 보시면서 투자 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사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속홀딩 포지션 그리고 이제 좀 더 지켜보셔도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셀트리온 쪽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워낙 뭐 좋은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은 기업이고 우리나라 대표 이제 바이오 헬스 기업이고 최근에 뭐 합병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여러분들이 투자를 걷어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네. 뭐 최근에 뭐 다양한 이슈가 있긴 있었지만 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좀 더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DB하이텍도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DB하이텍 최근에 주가가 계속 반등한 추세죠. 어쨌든 이제 수급상 10월 15일 이후에 지금 계속 연기금이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그래요? 인해서 네. 주가 흐름이 방어가 되면서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으로 가는 종목으로 좀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일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소개해 주신 종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신일전자 네. 뭐 안정적으로 좀 왔다 갔다 이제 수익 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2020년도 익스펙테이션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일전자 하면은 당연히 여름에 매출이 많이 몰려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제가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인데 이 난로 신일전자에서 나온 이 난로가 굉장히 좋아요? 네,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사서 저희 부모님께 한번 선물 한번 해드려 볼까, 저희 네. 집에서 한번 써볼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제 121선 돌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좀 돌파되게 되면 새로운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새로운 영역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 홀딩 가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4분기 실적까지 좀 보고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이제 장기 포트에 있는 종목들 거의 다 좀 가지고 가시는 거네요. 이 중에서도 레버리지 ETF가 가장 수익률이 좀 좋다는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시장에 좀 핫한 이슈 그리고 종목들 점검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